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이쪽은 또 뭐 해가 뭐 말끔하게 이렇게 또 납니다. 가을바람이구나. 감성이 메말라가던 이 시점에 참 가을바람이 또 마음에 불씨를 지핍니다. 알차나를 가지고 오니까 1년 반 시점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결코 뭐 싼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어요. 굳이 이놈의 바이크에 취미를 즐기는데 2천만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그냥 적당한 선에 한 돈 1,000만원 선에서 이렇게 타는 게 안 나을까, 거기서 조금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변병이 이미 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잠재울 수가 없어서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 그렇게 살려고 이제 제 머릿속에 단상에 저울지라는 바이크를 몇 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R1000R, R1M, S1000R 세 대를 단상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R1 같은 경우에는 시동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시동성 문제 때문에 안 내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R1은 일단 피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S1000R도 이제 단상에 올려놓고 비교를 했는데, S1000R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자체가 R1000R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왔고, 중고가 방어가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이크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BM이 좋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되는 킥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리터급으로 바이크를 올라간다, 아니면 리터급으로 교체를 한다 했을 때, 다 같은 리터급인데 BM은 R1000R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 300-400 정도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가 영향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어차피 제가 그때는 중고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싸게 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뭐 앞전에도 제가 기변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돈 100-200만원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 그랬는데, 막상 제가 살 때는 R1000R 가격 대비해서 조금 이제 비싸다 보니까 뭐 한 R1000R 가격에서 한 1-200 정도는 수긍을 하려고 그랬는데, S1000R 같은 경우에는 뭐 17년식, 18년식, 19년식, 제가 이 세대를 가지고 연식을 비교를 하고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키로수가 4만 키로, 그나마 좀 내려오면 한 3만 키로, 그나마 좀 괜찮다 싶으면 뭐 10,000 키로대. 근데 10,000 키로대는 요새 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있어도 적지 않은 가격에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라이더들, 돈 없는 라이더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로스가 있죠. 그리고 4만 킬로나 뭐 5만 킬로 가까이 되는데 1600에서 1600도 아니지, 보통 뭐 한 1700에서 한 1900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4만 킬로 5만 킬로 정도 탄 거를 2천만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과연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까? 분명히 키로수에 대비하는 소모품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2천만원 투자해서 4만 킬로에 소모품 갈고 뭐 갈고 좀 있으면 뭐 밸브 간극 봐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점검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리터급을 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R1000R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좋다고 이미 평이 난 바이크니까, 일제차야 뭐 장고장이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거기서 목이고, 정비성 용이하고, 키로수도 뭐 새 차 같은 키로수에 가격대는 S1000R보다 더 싼, 그래서 이제 가성비로 R1000R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도 R1000을 탔지만 다시 한번 R1000을 타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장비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아직까지 타면서도 뭐 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R1000R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1년 반 탔다 그랬는데, 1년 반 타면서 일단 뭐 스펙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리뷰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알천알 재원상에 대한 스펙에서는 제가 뭐 설명을 더 이상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장점 단점을 일단 설명드리는데 굳이 몇 가지다 이렇게 뭐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점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점, 1년 반 타면서 알천알의 고질적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가장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진동입니다. 진동. 리터급이라든가 모든 바이크에는 진동이 다 안고 있지만 진동이 거의 뭐 옵션이죠. 옵션 사항으로 진동은 기본으로 끼고 가는 부분인데, 뭐라 그럴까, 유독 알천알만큼은 이상하게 제가 탔던 바이크에 비해서 진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영상에서도 제가 예전에 몇 번 리뷰를 했던 부분인데, 진동으로 인해서 휴대폰을 3대를 해먹었습니다. 세대 해먹은 이유는 잔진동으로 인한 휴대폰 진동 모듈이 마탱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3대를 해먹었는데, 특유의 구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지만 1단이나 2단이나 저속에서 대략 한 70km 정도 70km 정도의 고-RPM이라 중고 RPM을 사용했을 때 진동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70km나 뭐 100km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손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손에 진동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제가 손이 아파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공돌 밸런스 이렇게 달고 있는데, 처음에 달 때는 괜찮았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이놈의 진동은 또 다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익숙해지니까 뭐 없을 때보단 낫지만, 또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뭐 여전히 진동은 저에게 안 좋은 무리를 계속 주게 합니다. 안 그래도 손목 안 좋은데.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뭐 간단한 단점인데, 가변 밸브 떠는 소리, 이것도 뽑기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0,000km 가까이 타보니까 증상은 대략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타고 가다가 엔진 프레이크 걸었다가 살짝 앞셀을 오픈을 조금 하게 되면 따라 그러면서 나사 떠는 소리가 들려요. 이 가변 밸브 이거 조종하는 건 가까운 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한번 조율을 하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나사 쪼고 케이블 그 유격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크 자체 기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타도 무관하지만 조금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은 센터 가서 점검을 하시고, 또 자주자주 가변 밸브 떠는 소리가 난다면 한두 번은 이제 조율해서 점검하는 것도 맞는데, 가격 얼마 안 하니까 조금 타시면 이 밸브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그렇게 뭐 비싸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신경 쓰이니까 일단 단점으로 꽂았고,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뽑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냐, 키로수는 13,000인데 지금 배터리는 아직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장비나 뭐 전기를 땡겨 놓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연결되어 있는 거는 블랙박스 2채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은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겨울 때, 제가 작년 겨울 때 한번 느꼈습니다. 시동이 삑사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천알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이지 스타터 기능이 있는데, 시동이 걸릴 때까지 계속 세루를 쳐주면서 시동을 걸어주는 어시스턴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 키 온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니까 세루가 치다가 팅 거리면서 이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렸어요. 자,
자, 그랬을 때 또 안 걸리냐, 키를 오프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마 이제는 또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단열적으로 한 번씩 지금 뭐라 그럴까, 시동이 먹통이 됩니다. 걸리다가 세루가 치다가 말다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어요. 센터에 이제 가서 오일도 갈 겸 점검을 받았는데 원인은 뭐 따로 파악이 안 된대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배터리를 바꿔봐라. 그래서 조금 두고 보다가 이런 문제가 좀 지속이 계속 된다면은 그때는 진짜 배터리를 가는 걸로, 처음부터 이제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진행하자. 그래서 배터리를 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잘 돼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이게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잘 된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블랙박스를 달고 있으니까 배터리가 이제 소모가 되니까 출력이 약해지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타는데 괜찮은 거 보면은 그런 문제는 꼭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계속 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진짜 이제 뭐 키로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년 반 동안 타면서 느꼈던 단점입니다. 그 외에는 뭐 단점이 없습니다. 좋구나. 어쩜 이리 좋냐. 아이고 씨,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간단하게 알차나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20년식이라도 무방할 만큼 19년 말에 나온 바이크입니다. 13,000km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뭐 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GB 레이싱 이제 가드 케이스라든가 핸들 진동을 줄여주기 위한 이제 진동 밸런스, 순정 레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가성비 좋다는 제타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레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절은 이렇게 하고 클러치 레버랑 브레이크 레버 이렇게 두 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앞에 이제 포크 슬라이더, 그 다음에 여기 XRT 프레임 슬라이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커버 케이스, 그 다음에 요시무라 뭐 요거는 제가 드레스업으로 그냥 이뻐서 알리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라이테크 리어 휀다. 이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30 얼마 4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 라이테크 이 리어 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옵션 사항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16년도까지 알천에는 이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출고 타이어 빼고 제가 타이어를 이제 한 번 교환을 했는데 미셸린 파워 투시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뭐 제가 전에 알천에도 탔지만 상당히 무리 없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뭐 빡세게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타다 보면 부츠를 여기에 이제 대고, 이걸 뭐라 그러지? 스텝, 백스텝에 여기를 자꾸 부츠를 붙이니까 CD 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계속 대여서 여기랑 쓸려요. 여기랑 쓸리니까 이렇게 조금 페인트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 라이트 자체에서 양옆에는 순정 라이트, 이거 상당히 제가 써보니까 외눈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괜찮은 것 같고, 블랙박스는 여기에 제가 부착을 해놨고, 앞에도 따로 이제 뭐 카울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구멍이라든가 데미지를 주는 게 싫어서 보통은 여기 안쪽에 많이 장착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앞에 날아오는 뭐 벌레라든가 이물질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주얼상 저는 피해서 윈드스크린 안쪽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단점은 화질이 윈드스크린을 한번 투과해서 비춰지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조금 저하된다는 점. 자, 캐노피 수납함.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놓을 게 없습니다. 옛날 차량에 비해서. 이제는 뭐 캐노피에는 뭔가 넣는다는 생각은 아예 일체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블랙박스 본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쪽으로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순정에서 순정 캐노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홈이 하나 있죠. 여기에 홈이, 여기도 라운딩 돼서 이제 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여기 굴곡,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안에 또 공간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 헬멧 고리 있죠. 헬멧 고리를 여기 걸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요쪽으로 이제 헬멧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헬멧 고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이거는 알차나 장점, 참 좋은 바이크인데 장점이 많으니까 뭐 아직 안 팔고 타고 있는 거 있죠. 타사 비해서 이제 44 바이크 브랜드, 그 다음에 유럽제, 뭐 독일제 캐리 이런 바이크에 비해서 가성비가 많이 좋죠. 가격을 들 수가 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바이크 하나 사려면 기본 3천만원 가까이 발라야 되는데 알차날만큼은 가격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2376만원이란 가격에 리터급 바이크를 이렇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알천이 그나마 리터급 중에서는 제일 싼 편에 속하고 독일제라든가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두 번째, 시트고가 제가 키가 175입니다. 양발 착지는 당연히 되고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비성이 되게 용이합니다. 알천알이나 알천 같은 경우는 부품 수급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품 수급이 잘 되는 편이고, 경치 좋다. 퀵 시프터,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 이질감이 참 없습니다. 변속되는 순간순간마다 착착착 발끝에 부추에 딱딱 전달이 되니까 제가 뭐 기아를 넣거나 빼거나 했을 때 퀵시프트의 반응 속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진짜 굉장한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바이크도 제가 몇 대 타보니까 그런 거랑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스즈키 쪽이 확실히 이런 매끄러운 매칭은 확실히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스즈키가 매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번 해볼 건데 매칭이 너무 잘 돼요. 계기판 쪽을 보고 있습니다. 2단 갑니다. 감정도 좋고 매칭도 괜찮고 진짜 바이크 괜찮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땡기기 나름이지만 제가 타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제가 주유를 하면 대략 한 18,000원, 19,000원 가까이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19,000원 넣었을 때 몇 킬로를 타느냐, 불 들어올 때까지 타면은 통상 한 180km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180km 따지고 보면 거의 뭐 1,000원당 10km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탄 바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네. 오늘의 드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